2025년 6월 17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전 가격대인 10만 8,800달러까지 회복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트럼프의 충격 발언으로 다시 10만 6천 달러대로 이제 하락을 했죠. 어제 오늘 이 중동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분위기가 한참 안 좋을 때 나왔던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암살을 준비했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반대해서 암살을 못했다. 요런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제 13일에 이란 핵시설을 포함해서 이란의 고위 공무원들, 과학자들 다 이렇게 암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최고 지도자를 암살할 때는 뭐 미국의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암살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반대를 해서 결국에 암살을 못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고, 미국의 암살 반대 이유가 좀 재밌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트럼프가 반대를 해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 하메네이를 죽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못 죽였다라고 해서 이제 요게 일종의 호재처럼 작용을 했죠. 아, 트럼프가 하메네이 암살까지는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러면 전쟁이 막 무한정 확전될 수는 없겠다.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막 때려 부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떤 예상이 나오면서 약간 호재로 이제 작용을 했죠. 근데 저는 이 뉴스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미국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제가 올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게 봉쇄를 할 수 있겠냐, 이란이. 이거 봉쇄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 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제 약한 단계 봉쇄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꼭, 봉쇄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기가 이제 이란 영해이기 때문에, 이 영해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가령, 유조선에 이상한 게 실려 있다던데 우리가 좀 점검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배를 멈추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배를 멈춰놓고 우리가 음주운전 측정하듯이 막 계속 보면 배가 계속 여기 쌓이겠죠. 거꾸로 일로 들어가서 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여기 막혀 있으면. 그러면 봉쇄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봉쇄가 가능하고, 약한 단계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요 길을 이제 지나가려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좁아요. 좁고, 제가 알기로는 이 폭이 9km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려면 이 자동 식별 시스템이나 GPS 신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보고 계속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S라고 해서 이 배의 어떤 이 배마다 위치를 식별해주는, 이 배는 뭐 유조선인데 어느 나라 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배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식별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랑 GPS 신호가 요 구간에서 지금 교란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900척이 넘는 선박의 위치 신호가 왜곡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보고가 됐고, 봉쇄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지금 일부 국가의 배들은 여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눈으로 지금 배 운전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이유로 국가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하는 국가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리스 같은 국가들은 해운 강국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7일 오전에 여기 배 3척에 화재가 났어요. 오만 해역에서. 엄밀히 말하면 요쪽이 이 이란 쪽이고 요쪽은 이제 오만 쪽인데, 오만 쪽 해역에서 배 3척에 화재가 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이게 처음에는 이란이 미사일 쐈나? 뭐 이런 뉴스가 돼서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배끼리 부딪혀서 그렇게 됐다라고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이런 류의 봉쇄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란 정부 사이드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공식 거론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뭐 정부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자이란 의회
안보위원회 소속 에스마일 코살이라는 이 의원이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충돌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가 지금 산발적으로 정부 관계자 등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으로는 세계 해상 원유 이 수송량의 20에서 30%, 매일 한 1,700만에서 2,000만 배럴 상당의 원유가 이곳을 통해서 이제 세계로 이제 나가고 있고, 특히 아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도 포함되겠죠. 여기로 향하는 LNG 가스의 70에서 8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LNG 거의 100%가 이쪽을 통해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안 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 해협을 봉쇄한다고 하면 중국이 좀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 정도를 이란에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8% 정도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가 봉쇄가 되게 되면, 이 봉쇄 작전을 편다고 하면 지금 이란은 몇 안 되는 우방국 중에 하나인 중국에 좀 심대한 타격을 안기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요런 어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한번 두고 볼까?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약간 분분해요.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물가 이슈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트럼프가 미국 정유 그리고 이제 석유 원유 시추 이런 기업들과 굉장히 특수관계잖아요.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래서 원유 가격 올라가면 그 사람들한테 이득인데 트럼프가 굳이 이걸 하겠냐, 오히려 이것을 노렸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해석은 지금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분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지금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나왔었던 뉴스 중에 또 한번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을 얼어붙게 했던 뉴스가, 갑자기 미국이 비행기 한 3, 40대를 이란 상공에 띄었다더라, 이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내용은 살펴보니까 KCC 135, KCC 46 이런 이제 공중급유기가 있어요. 공중에서 전투기 같은 것들이 이제 실을 수 있는 기름이 한계가 있으니까 행동 반경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 반경을 더 넓혀주는, 공중에서 기름을 급유를 해주는 그런 이제 특수기인데, 그 급유기가 3, 40대 정도가 이제 대서양 건너편에 있던 게 지금 유럽과 중동 전진기지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투기를 이용한 타격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는 것이죠. 미국의 이 중동의 후방 지역, 이라크라든지 아니면 터키라든지 이런 데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데, 요 기지에서 떠서 이란을 때리려면 거리가 있으니까 이 공중 급유기를 사용하겠다,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미리 갖다 놓을게,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 숫자가 최근 몇 년 동안 미공군이 이제 움직였던 공중급유기 이동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최대 규모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긴장을 했었죠. 그리고 지휘 통제기하고 감시 정찰기 등등도 몇 대가 이동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비행기가 움직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군의 타격 지원 의미도 있겠지만, 원래 이런 게 없어도 이스라엘 공군 지금 타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미군 자체 작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미국의 그 핵추진 항공모함 USS 나미츠호가 원래는 이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이 항공모함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움직이고 이게 미리미리 정해져 있는데, 원래 베트남으로 지금 입항을 하려던 이 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양을 거쳐서 지금 중동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항공모함에는 탑재기들이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행기들을 장거리 작전 지원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옮기지 않았겠느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 어제 오늘 해서 제일 중요한 뉴스였죠. 트럼프가 갑자기 오늘 아침 7시 반에 자기 이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막 엄청 뭐라 하면서, 이란이 내가 제안한 핵 합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야, 테헤란 시민들 빨리 테헤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정말 수직 하락했어요. 한 2%. 그리고 국제 유가도 WTI 기준으로 2% 이상 급등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헤란 근처에 핵시설들이 조금 있는데, 미국이 테헤란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죠. 근데 테헤란 안에 민간인들이 많으면 마음대로 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헤란 떠나야 된다. 얘 죽기 싫으면 피난 가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테헤란 공습에 미국이 직접 나서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란 정부가 겁먹고서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협상의 어떤 기술? 트럼프가 좋아하는 아마 그런 장치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요 얘기를 한 이후에 직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백악관과 이란 정부가 이 스티브 위코프라고 하는 미국 특사를 이제 임명을 해서 이 이란 외무장관하고 이제 회담 가능성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 악시오스 보도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SNS에 이걸 올리긴 했지만 사실 미국은 특사를 임명해서 지금 이란 정부를 좀 설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회담 여부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의 내용이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대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마지막 시도로 이 회담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제 익명의 관계자 4명을, 보통 이제 익명의 관계자 하면 3명 정도가 국룰인데 4명을 이 악시오스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실제로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10만 6천 달러 선까지 쭉 밀리다가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또 한 10만 7,600까지 또 반등을 했죠. 지금은 또 그 밑에서 이제 밀리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악시오스 보도로는 요 둘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했을 때 의제로는 이란 핵무기 개발 중단, 당연한 거고,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방안, 이란이 IAEA 탈퇴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뭐 그냥 국룰이에요. 핵무기를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는 나라들이랑 협상으로 끝나면 이게 그냥 쭉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 중단 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이 이스라엘은 싫겠죠. 이게 지금 이번 기회에 이란을 그냥 다 때려부셔서 한 50년 이 시계를 돌려놔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지 혼자 이제 폭주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최근 한 이틀 정도의 비트코인 가격과 이 핑크색은 WTI 원유 시세 흐름입니다. 보시면 반비례 관계죠.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원유가 높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낮고, 원유 가격이 내려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아침에 테헤란 시민들 떠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렸죠. 그러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악시오스 보드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여기까지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그러니까 시계로 보면 17일 한 오후 3시 정도 부터 시작해서는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도 반등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조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워낙 뭐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는 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미리. 그래서 그냥 트럼프가 SNS에 글 쓰면 분위기 좋다가도 그냥 이렇게 하락 맞아야 되고, 여기쯤에서 이제 손절한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 아프겠죠. 이 악시오스 보도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몰랐지. 과도하게 레버리지 포지션 잡지 마시고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일단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암살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폭주할 경우에 미국 허락 안 받고 그냥 죽여버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거는 저는 될 수도 있다라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왜냐하면 지금 꼭 1차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방법이 많아요. 가령 뭐 GPS나 뭐 AIS 제밍을 한다, 방해를 한다, 전파 교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누가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막 숨어서 하면, 뭐 항구 어디 짱 박혀가지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란한테 뭐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도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라 꼬라지가 뭐 맨날 공습 두드러 맞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국가 최고 지도자 암살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해협 봉쇄를 왜 못해?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진짜 할 수도 있는 분위기다. 이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이제 폭등하면서 위험자산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행보인데, 저는 트럼프가 SNS에 그 얘기를 올려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지만 일단 시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아침 7시 반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의 성격이 7시 반에 올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일찍 올릴 수도 있는 얘기예요. 보통 아침 7시 반이면 미국 주식시장이 5시에 닫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닫고 이제 시간에도 끝난 시간이에요. 7시 반이면 한국 시간으로. 그때 올렸다는 거는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다는 것은 일단 이 사람의 스탠스는 협상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 닫혔을 때 빨리 얘기해가지고 협상됐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다시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란이 좀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어떤 설득의 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그 시간에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일단 하고 있고, 하지만 또 언제든지 깜짝 타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사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관세 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엄청 날 거고, 이번에 G7 그 정상회의에 가서도 이거 이제 중동 핑계 대고 일찍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죠. 거기에 있으면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요. 아니, 관세 어떻게 되나요? 영국 다음 타자는 언제 협상 끝나나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론 중동 관련해서 물어보겠지만 미국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싫겠죠.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 안에서 지금 트럼프 뭐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시위 같은 거 되게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국면을 전환하는 어떤 측면에서 깜짝 타격이 가능할 수 있다. 말 안 들으면 벙커버스터로 날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이스라엘의 하메네이 암살이 되면 이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뭐 슬픈 얘기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경우의 수로 우리 따져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슬픈데, 하메네이가 암살되게 되면 그것은 증시에는 호재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란이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테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핵시설을 그냥 확실하게 날려버리는 게 오히려 날 수 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타격 가능성도 우리가 접어둘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동 쪽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중동 쪽만 지금 보면서 투자하기에는 약간 상황 자체가 좀 리스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측면에서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줄줄이 발표가 되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6월 그 연준의 FOMC가 19일에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죠. 금리 자체는 당연히 동결일 텐데 6월 FOMC는 점도표가 공개가 됩니다. 네, 지금 시장은 연내 2회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어떤 전직 연준 인사들 인터뷰라든지 복수의 매체들로 나오는 뉴스들을 좀 보면 이번 FOMC에서 연준의 점도표가 다소 매파적으로 찍힐 가능성을 좀 높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제가 보기에 또 일견 설득력이 있는 게, 연준은 선제적으로 뭘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항상 연준 또 늦었다라고 욕을 먹을지언정 그런 전개를 선택한다는 거죠. 또 늦는 전개를. 그래서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연내에 많이 해봐야 1회 정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중동 이슈가 만약에 이 목요일 새벽까지 뚜렷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기다리고 있는데 FOMC가 매파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시장의 하락 압력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는 투자 포지션 관리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저도 오늘과 내일은 손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